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 바로 그 첫날이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막 기분 좋게 막 몸이 가볍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대청소하고 컴퓨터도 한번 정리하고 프린터도 확인하고 책상 서랍도 정리하고 막 기타 등등 밤 늦게까지 꼼지락 뭔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잠을 좀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은 예상했던 거와 달리 제가 준비했던 거와는 달리 조금 저조하지만 어차피 오늘은 6월 3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맞이하는 2023년 7월의 첫 번째 주이자 하반기 첫 번째 주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일은 좀 컨디션 좋은 모습으로 활기차게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요. 6월 3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할 건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4, S&P 500이 1.23, 나스닥이 1.45% 상승했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가 소폭 둔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5월달, 6월달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조차도 굉장히 좀 헷갈릴 것이다. 어떤 경제지표는 잘 나올 거고 어떤 경제지표는 못 나올 거고 특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경제지표가 못 나올 수 있고 부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경제지표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월 말에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좀 상당히 연준이 좀 골치가 아플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갈 길이 멀다.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고 2번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연속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2023년 상반기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16%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32% 상승했고요. 다우지수가 4% 상승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유튜브 댓글에 기도합시다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이 이런 거였죠. 뉴욕 증시는 여지껏 뺄 생각이 있다 혹은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저는 기도합시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를 꾸준히 들으신 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썸네일을 보면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지 궁금합니다. 왜냐?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여러분 작년 연말에 증시가 어땠습니까? 대신증권에서는 2023년 1월달 1월 효과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2023년 20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까지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2023년 증시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게 봤죠. 왜? 윤석열 리스크니 무슨 어쩌니 저쩌니 했던 거는 이미 2022년도에 3,000포인트를 내어주고 225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주식시장은 주식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23년도는 오히려 매매하기 딱 좋은 너무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3,000포인트 같은 거 2,800포인트 같은 거는 좀 어렵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감히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를 깰 수 있어? 못 깨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 어디선가 적당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종목 매매가 형성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전제로 달았던 것이 뭐였냐면 뉴욕 증시는 미국은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웬간해선 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뺄 생각이 없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 형님을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자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올해 상반기 내내 해드렸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제가 어제 썸네일에 달아뒀던 게 갑자기 어제 여러분 미국 증시가 괜찮죠? 미국 증시가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증시를 좋게 보지 않았을 때 뺄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아, 좋겠구나. 어떤 악재가 나와도 이겨내겠구나. 그렇게 의미를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때 증시가 출렁거렸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예상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퍼지진 않을 겁니다. 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방송을 했죠. 근데 마치 6개월 동안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어제 썸네일에 뭐 미국은 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면 첫 번째는 그냥 썸네일만 단순히 보신 분 단순히 보셨다면 글쎄요. 주식은요 여러분 흐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그려놓고 점을 계속 찍어놔야 된다. 만원경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돈다방 미스리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썸네일만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다. 좀 굉장히 서운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돈다방 미스를 쭉 들으신 분이 갑자기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다 그러면 과연 돈다방 미스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건지 돈다방 미스리가 그동안 뭐 연애에 대해서 연애와 비유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멘트를 여러분들이 지루할 만큼 계속해서 야, 이 정도 설명했으면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 20, 30%까지는 이해가 됐겠지라고 열의를 다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이분은 이해를 못하시는구나 못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반박하는 이유는요. 혹시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까봐 만약에 이분이 돈다방 미스를 오래 들으셨는데도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다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쓸 카드가 많아서 2023년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을 참 부정적으로 봤는데 미쓰리는 아니다.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또 너무 좋을 것 같지도 않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뺄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돈다방 미쓰리 2015년부터 방송하면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시황을 확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제 지난 방송에서 예전에 제가 팟빵에서 추천했던 바텍 갖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물론 매매는 뭐 그분이 제가 AS를 동참하지 못하셨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왜 지금까지 돈다방 미쓰리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거는 그분의 자유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찌 보면 증인이잖아요. 미쓰리가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미쓰리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1년 동안 시황을 미리 그려놓고 그 그림에 대해서 바꾼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반성은 했죠. 언제였느냐. 2019년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전망했으면서도 그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다시 풀려서 증시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2019년도 돈다방 미쓰리는 맨날 제가 조심해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달렸던 악플이 뭐냐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춘다였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돈다방 미쓰리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돈다방 미쓰리 제가 방송 접으려고 했다는 얘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젠 제가 매매를 해야 될, 제가 올해 돈 버는 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돈다방 미쓰리 준비하느라고 사실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모습, 그냥 수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매매하면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돈다방 미쓰리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돈다방 미쓰리는 하루 이틀 방송 들어서 절대 이해 못해요. 왜? 쟤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지? 처음 방송 들으신 분은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쟤는 왜 차트 얘기 안 하고, 쟤는 왜 뭐 국내적인 어떤 테마 종목 이야기 안 하고, 맨날 뭐 무슨 이상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되풀이해. 이게 뭐야? 그래서 하루 들으시면 절대 이해 못 합니다. 하루 듣고, 아, 미쓰리가 이런 얘기 하는구나라고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이에요. 왜? 전무후무한 굉장히 또라이 같은 경제방송이 맞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게 더 베스트가 아니라 더 온이기 때문에 유일한 경제방송을 만들고 싶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그냥 저와 투자 마인드가 맞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매매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이 말아먹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시황 챙기고 매매하는 법 챙기면서 매매하면서 최소한 제가 지금 골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돈을 매매하던 다른 분들을 매매하던 최소한 시간이 걸릴지언정 다른 전문가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매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 원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하는 거니까 제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제 썸네일만 보고 가타부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더 섭섭하고, 아니면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이해를 못하셨나라고 말씀하시면, 글쎄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2023년 주식시장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죠? 제 머릿속에 지금도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근무했던 대신증권에서 2023년 1월달 증시효과 없다라고 1월달 증시 전망 보고서 제목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2000포인트 깨질 거라고 했고요. 저는 그때 윤석열 따위가 어떻게 2000을 깼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정산해 보니 뉴욕 증시가 S&P 500이 16%, 나스닥이 32%, 다우지수가 4% 올랐어요. 자, 작년 연말에 올해 증시 안 좋았다고 얘기했던 전문가들 지금 뭐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해놓고는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지금 2900포인트, 3000포인트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맞추지도 못하고, 그리고 의견을 계속 바로바로 바꾸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전망했었어? 라는 식으로 얼굴색 싹 바꾸고 전망 바꾸지 않습니까? 그 바꾸는 전망 자체도 틀리잖아요, 매번. 자, 제가 올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쓰리 전망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일단 작년에 금리 결정을 잘 못했어요. 밀린 숙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3월 달에는 금리 동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저는 그거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어떤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금리 인상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작년에 아주 급격하게 했던 그런 금리 인상과 함께 5월 달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며 거기에 낸 대가는 분명히 하반기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5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쭉 할 거다라는 생각, 저의 전망이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종합적으로 2023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저렇게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저렇게 금리 인상을 바득바득 우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금리 인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례장창해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올해 상반기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데 금리 인하 어렵다. 2019년도에 금리 인하했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2019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깨고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을 주린이들이 겪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안 좋을 거니까 빨리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해. 니네 인하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압박을 시장에 줬다. 압박이라기보다 어떤 그런 간절한 기대가 뉴욕 증시를 상승시킨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2019년 상반기, 1983년 상반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2019년 증시는 상반기에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반기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제지표 보면은요. 5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4월달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 상승. 4월에는 0.4% 상승했으니까 4월 대비 0.1%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다. 자,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는 지난달에는 4.7이라고 얘기했는데 4.6. 그러니까 전월 대비든 전년 동월 대비든 소폭 0.1%씩 둔화됐다. 자,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5월 개인 소비 지출은 4월에는 0.4% 증가했었는데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0.1.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그 개인 소비 지출이 0.3% 둔화됐죠. 그리고 전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3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3.8로 꽤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자주 해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경제 지표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경제 지표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경제 지표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예. 제가 왜 제 방송에서 계속 몇 번 해드렸죠라고 왜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드렸어요. 이거는 앞에 방송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좀 헷갈린다, 어렵다. 오히려 저는 앞에 이 2달 전에 전문가들이 소비자 물가지표 CPI를 5.0이라고 예상했을 때 미쓰리가 아니요 5.0일 거려 라고까지 정확한 수치까지 맞췄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경제지표가 혼란스럽게 나옵니다. 남녀가 연애하다가 싸워서 불안해하다가 다시 재회하면 애정이 깊어지고 애정은 깊어져서 연애는 계속하지만 싸울 때 서로 볼 걸 못 볼 걸 다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콩깍지가 벗겨지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이 새끼랑 헤어져야 돼, 계속 가야 돼, 이거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처럼 6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어떤 지표는 잘 나오고 어떤 지표는 못 나오는데 물론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잘 나올 거라고 봤던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예상보다 못 나올 거라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33만 건인데 오히려 실업률은 0.3%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이 헷갈리죠.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리느냐? 경제 지표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왠지 미국 경제가 둔화 침체 걱정했는데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좋아 보이니까 미국 경제가 다시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금리 인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상당히 전문가들이 특히 제롬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고심이 크죠. 물가 지표는 좀 둔화됐는데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나? 증시가 좋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 심리,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들이 언제든지 증시를 상승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가장 머릿속에 복잡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와 상반기 이후에 2023년 상반기 뉴욕 증시 선대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했죠. 자, 2019년 상반기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골디락이다, 골디락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 2019년 하반기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때와 비슷한 양상인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와 지금과 다른 게 어떤 유동성의 규모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 차가 주는 그런 변화는 분명히 2019년도와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까다로운 증시가 예상이 됩니다. 자, 6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5월달에 59.2였는데 6월달에 64.4였고요. 앞으로 기대를 하는 6월달 소비자 기대 지수도 5월달에 55.4였는데 6월달에 61.5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소비자 기대 심리가 커진 이유는 증시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혼란스럽지만 전문가들이 좋게 나왔다고 포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여지다 보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네라고 좀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죠. 증시가 상승하면 소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왠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자, 2023년 7월의 첫 번째 날인데 여러모로 굉장히 좀 피곤하네요. 네. 사실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진짜 이 돈다방 미스리 이 방송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아침 시간,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뭔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기존의 어떤 그 주식의 어떤 그 쓸데없는 것들 싹 지워버리고 아주 밑바닥부터 아주 주식의 근원, 주식의 원리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이제 찾아가 보자라는 의지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약간 살짝, 맥 풀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제 잠도 좀 못 잤고, 그리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7월 시작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좀 잘 쉬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주 한 주, 우리 주린이 분들이 잘 체크해야 될 것들 꼼꼼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엄청난 무더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더위로 인해서 건강 해치시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